2025년 3월 31일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영등포공영 차고지 낡은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마지막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는 62살 김도연이 핸들을 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간 그가 꽉 잡았던 그 핸들을 이제 영영 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고지 직원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502번 버스, 그 익숙한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버스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친구야. 차가운 철판이 손끝에 닿았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탈의실에서 제복을 벗으며 도연은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울 속 남자는 늙어 있었습니다. 35년 전 27살 청년이 처음 핸들을 잡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정년 퇴직을 맞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연이 형, 오늘 회식 가야죠. 35년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존경합니다. 짧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 일하면서 정말 행복했어. 매일 아침 손님들 태우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게 내 자랑이었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기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퇴근했을 텐데 오늘은 승객이었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그의 손은 핸들이 없어 허전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봐야지. 그동안 고생한 미정이한테도 잘해줘야지.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온 아내 박미정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벌써 왔어? 저녁은 알아서 먹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야 돼. 도연은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던 그에게 아내는 늘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를 거라 기대했습니다. 정년 퇴직 날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외출 준비에 바빴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코트를 걸치는 미정의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 마지막 출근 날인데. 중얼거렸지만 미정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김치와 된장찌개가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도연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밥 먹어. 미정의 말투는 무뚝뚝했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미정이 물었습니다. 글쎄, 좀 쉬다가 오후에 산책이나 갈까? 그러자 미정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에휴, 이제부터 매일 집에 있을 거야? 나 청소하고 빨래하는데 방해될 것 같은데. 도연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설거지라도 할게. 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 도와줘? 평생 집안일 안 하던 사람이. 그냥 방에나 있어.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에 갔지만 미정이 손을 밀쳤습니다. 됐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손님처럼 있지 말고 진짜 할 일 좀 찾아봐. 손님처럼 있지 말라는 말.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미정이 진공 청소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거기 좀 비켜줄래? 청소해야 하니까. 도연은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에서 아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산책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이 라면을 끓여 놓고 말했습니다. 나 오늘 마트 가야 하니까 당신 혼자 먹어. 그리고 또 나가버렸습니다. 도연은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점심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옛 동료였습니다. 형님, 오늘 당구장 갈래요? 도연은 반가운 마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간다. 당구장에서 동료들을 만나니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형님, 퇴직하니까 어때요? 좋긴 한데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형님들 다 그래요. 처음엔 쉬는 게 좋은데 한 달만 지나면 집이 감옥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도연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벌써 이틀째인데 아내 눈치가 보여.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들 만나고 왔어. 미정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놀러 다녀? 퇴직하면 돈 아껴야 하는 거 알지? 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딸깍거렸습니다. 식사 후 도연은 TV를 보려 했지만 미정이 리모컨을 먼저 잡았습니다. 나 드라마 봐야 해. 도연은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지? 35년 동안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짐 취급받는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62살 남자가 온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달과 달리 점점 이질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산책 나갔다가 저녁 먹고 자는 생활이었습니다. 단조로웠습니다.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매일 뭐 해? 별로 하는 거 없는데. 그럼 집안일 좀 도와줘. 설거지, 빨래, 청소. 도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렸겠습니다.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은 손도 못 쓰는 사람이야.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큰 버스를 운전하며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섬세한 핸들 조작으로 수십만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태워 날랐습니다. 그런 그가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무능력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딸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딸 수진과 사위 민수, 그리고 손주 지훈이었습니다. 아빠, 퇴직 축하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안았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지훈이 왔네? 할아버지한테 와봐. 저녁 식사 자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사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도연이 요즘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해요. 좀 말 좀 해주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좀 쉬셔야죠. 평생 고생하셨는데. 하지만 미정은 계속했습니다. 쉬는 건 좋은데 집안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연금 타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칼로 찌르듯 아팠습니다. 연금 타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자식들 앞에서, 손주 앞에서 그런 말을 듣다니.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황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배불러. 먼저 일어날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도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 35년 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 먹여 살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62살 남자가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첫 장에 펜을 꺼내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7일.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그날 밤부터 도연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새벽 2시, 그는 거실로 나와 작은 스탠드를 켜고 계산을 했습니다. 연금 수령액, 예금 잔고, 월 생활비,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그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95만 원, 퇴직금 적금 3천만 원, 개인 통장 잔고 850만 원. 예상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는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날 도연은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원룸 하나 알아보려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정도로.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실 거예요? 네. 댁이 어디신데요? 여기서 버스로 10분 거리요. 부동산 사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군데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한 곳을 골랐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이거로 할게요. 계약금은 언제 주실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져올게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미정아, 35년 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자. 편지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이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늙어가느니 남은 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저녁, 도연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아, 할 말이 있어. 미정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도연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미정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나 이제 이혼하고 싶어.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밥은 누가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해줄 건데?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내가 해 먹으면 되고 빨래는 내가 하면 돼. 청소도 내가 할 수 있어.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쳤어? 당신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산다고? 병원은 어떻게 다니고 약은 누가 챙겨줘? 도연은 차분했습니다. 병원은 내가 가면 되고 약은 내가 챙기면 돼.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기 싫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어. 그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연금 타는 것 말고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음 주에 짐 빼고 나갈게.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제출할 거야. 그날 밤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연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도연은 큰 짐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떠나는 것을 보니 가슴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도연아, 정말 가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둘 다한테 좋을 것 같아. 미정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내가 미안해. 말을 함부로 했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두 딸을 낳고 키운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 나도 남은 인생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어.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TV, 주방,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잘 지내. 도연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문은 열어둘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지고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새 집은 역 근처 빌라 2층이었습니다. 도연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원룸.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작은 공원, 편의점, 카페,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근처 이마트에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야 했습니다. 전기밥솥, 냄비, 프라이팬, 그릇, 수저, 이불, 베개. 카트에 물건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총액을 보니 35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살림을 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전기밥솥을 꺼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쌀을 씻어 물을 넣고 취사 버튼을 누른다. 간단했습니다. 첫 저녁 식사. 도연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뿌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요리였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후루룩 면을 먹으며 그는 웃음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깨뜨리지 않고 잘 씻었습니다. 수세미질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도연은 그 풍경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2막이 시작됐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고 계란 프라이를 부쳤습니다. 처음엔 계란이 타거나 설익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김치와 함께 먹는 아침 식사가 소박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세탁기 사용법도 유튜브를 보며 배웠습니다. 세제를 넣고 코스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운동을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옆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어요?
네, 일주일 전에 이사 왔습니다. 저는 여기 산지 20년 됐어요. 박철수라고 합니다. 김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친절했습니다. 이 동네 좋아요. 조용하고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많고. 혹시 장기 두실 줄 알아요? 장기요? 옛날에 좀 뒀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철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랑 한 판 두시죠. 여기 공원에 매일 오전 11시에 장기 동호회가 모여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내일 뵙시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라면에 김치를 넣어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했지만 배가 불렀습니다. 오후에는 TV를 보다가 졸았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3시였습니다.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믹스커피였지만 향이 좋았습니다. 저녁 무렵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계란, 우유, 식빵, 햄, 야채, 과일. 카트에 담으며 도연은 신기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장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척척 해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거웠지만 뿌듯했습니다.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끓여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아 따라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물을 붓고 끓인다.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2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밥과 함께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저 걱정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 밥도 잘 먹고 청소도 잘하고 있어. 건강하니까 안심해. 보내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걱정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밤 9시, 도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롭지 않네. 오히려 편하고 자유롭고 마음이 평온해.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요리도 제법 늘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볶음밥. 간단한 요리들을 혼자 해 먹었습니다. 청소와 빨래도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집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공원 장기 동호회도 매일 나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친해졌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한판 합시다. 좋습니다. 장기를 두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일자리요?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한대요. 시간제로 하루 4시간씩,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시급 10,000원이에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연금만으로도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해볼까요? 그럼 제가 마트 사장님한테 연락해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도연은 마트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는 이미경이라고 해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물건 진열하고 재고 정리하고 청소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진열하는 게 단순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도연 아저씨,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래, 간다. 일주일이 지나니 마트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에는 요리를 하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좋았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손님들, 동료들, 공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모두가 그를 존중해 줬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화이팅. 어르신, 덕분에 물건 잘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도연은 악기 상점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진열장에 기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연은 기타를 조금 쳤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배웠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기타, 다시 배워볼까? 망설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기, 기타 레슨도 하나요? 네, 하고 있어요. 개인 레슨은 한 달에 20만 원이고 주 1회 1시간씩 배우세요. 그럼 등록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 도연은 첫 기타 레슨을 받았습니다. 강사는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정민우입니다. 기타 처음이세요? 아니요. 옛날에 조금 쳤는데 40년 만에 다시 잡아봐요. 와, 그렇구나. 그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코드를 잡는 법, 스트로크 하는 법. 손가락이 뻣뻣하고 코드를 잡기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마치 청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아, 아빠 너무 잘 지내고 있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있어. 정말요? 아빠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아빠가 잘 지내시니 다행이에요. 통화를 끝내고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트 일도 즐겁게 하고 기타 실력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 장기 동호회에서는 실력이 제일 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기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동요 섬집 아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정성껏 쳤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멈춰 서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기타 잘 치세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할아버지가 요즘 배우고 있어. 아이의 엄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지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네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 수진과 손주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깜짝 방문이에요. 어머, 수진이, 지훈이, 어서 와.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도 지훈이 많이 보고 싶었어. 집 안으로 들어온 수진이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아빠 집 진짜 깨끗하네요.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아빠가 매일 청소하거든. 요리도 해 먹고. 수진이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야채, 과일, 우유, 계란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잘 지내시네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엄마랑 살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아빠, 요즘 정말 좋아. 마트에서 일하고 기타도 배우고 장기도 두고 매일이 즐거워. 수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엄마 편만 들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어요. 도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빠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저녁을 함께 먹고 수진과 지훈이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60년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버스 기사로 일하던 시절,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던 시절, 모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62살이었습니다. 주름지고 백발이 섞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너는 용감했어. 내가 원한 삶을 찾았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호화로운 노후가 아니었어. 존중받고 나답게 사는 삶이었지. 이제야 찾았어. 내 진짜 인생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마트에 출근하고 점심 먹고 공원 가서 장기 두고 저녁에는 기타 연습하고 평범한 하루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핸들을 돌리며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일하던 도연에게 한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저기, 혹시 김도연 기사님 맞으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저 20년 전에 형님 버스 자주 탔었어요. 502번 버스. 형님 운전 정말 안전하셔서 맨날 그 버스만 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하세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네, 퇴직하고 심심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남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퇴직하고도 일하시고 존경합니다.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의 인정보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손님이 돌아가고 도연은 다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캔 통조림을 하나씩 진열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니야. 나는 김도연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퇴근길에 도연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가게들, 오가는 사람들, 불 켜진 집들, 모든 게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까 아니면 계란볶음밥을 만들까 고민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나는 오늘 행복했다. 마트에서 일하고 공원에서 바람을 쐬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루였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온전히 내 것이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남은 인생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으니까요.